안녕하세요. 자, 13장 마지막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의 내용은 예외 처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외 처리, 그렇게 생소한 단어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언어를 공부하면서도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외 처리라는 것을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도 이미 적용해 왔었습니다. 자, 그럼 예외 처리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C++에서 제공을 해주는 예외 처리 메커니즘이 어떠한 것인지를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예외 처리라는 것, 일단 예외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보자고요. 예외라는 것은 주의하실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에러하고 많이 혼동을 하는데 에러는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의 오류가 아니고요. 예외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조금 약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좀 애매한 상황인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자판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판기를 프로그래밍 한 사람은 어떠한 것을 요구하냐면은 일단 돈을 먼저 입력하기를 요구할 겁니다. 돈을 먼저 넣을 거라고 사람들이 돈을 먼저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두 번째,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물품이 나오고 잔돈이 나오겠죠. 이것이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어떠한 경우가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 있냐면 내가 뽑아 먹고 싶은 건 500원짜리인데 누군가 400원 밖에 안 넣었어요. 그리고서 선택을 하면은 물품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충분한 돈을 넣고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고요. 충분치 못한 부족한 금액을 입력하고 선택을 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에러가 아니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프로그램의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동 판매기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상황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이 예제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어떤 나눗셈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제인데, 자, 두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고 지금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 나누기 B를 하고 있죠. B가 분모고 A가 분자입니다. 자, 그래서 A를 B로 나눠서 그 몫을 출력을 해주고 나머지 결과를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분모가 0인 경우에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자, 분모가 0이고 A가 0이 아닐 경우에 답이 없어요. 해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가리켜 불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도 분모에 0을 두고 A에 0이 아닌 정수를 넣을 경우에는 컴파일 타임엔 에러가 발생 안 됩니다. 런 타임에는 에러가 발생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B가 0이 입력이 된다라는 것이 이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고 조금 안정적으로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두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B가 0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B가 0이라고 하면 입력 오류다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고 나눗셈 연산을 하지 않고 그냥 건너뜁니다. 자, if else 문에 의해서 그것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만약에 B가 0이 입력이 되면은 사용자에게 입력 오류라는 메시지를 알려주고 연산이 정지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외 처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B가 0이라면 이것이 예외 상황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요것이 바로 예외 처리가 되는 겁니다. 0이 들어왔을 때의 예외 처리 방식, 입력 오류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연산을 건너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적절한 처리를 하는 것을 예외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예외 처리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해 왔던 방법이죠. 자,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전통적인 예외 처리 방식이 아니고 C++에서 이야기하는 예외 처리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수업 방향을요, 왜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고, 요 예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고요. C++의 예외 처리 메커니즘이 이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서 지니는 장점이 무엇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은 사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문법적인 요소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외 처리 메커니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장점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요. 이 예외 처리 메커니즘은 여러분들이 조금 프로그래밍 경험이 많으신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MFC 기반으로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도 좀 해보시고,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장점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일단 포커스를 잡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예외 처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코드를 그냥 쫙 보시면 뭐 예외 처리 메커니즘이 적용된 부분, 즉 예외 처리 영역이 어딘지 한눈에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소스 코드를 지금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예외 처리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냥 언뜻 봐서는 예외 처리 로직이 한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예외 처리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try catch 블럭이라는 걸 형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치 블럭은 무조건 예외 처리 메커니즘이 적용된 영역이에요. 그 예외 처리를 진행하는 영역이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외 처리 메커니즘을 적용을 하면은요, C++에 예외 처리 영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장점이고요. 뭐 그보다 더 예외 처리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이유는 따로 있으니까 그건 제가 뒤에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거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이 코드는 예외 처리 영역이 어딘지 한눈에 안 들어오는데 예외 처리 메커니즘을 적용을 할 경우에는 한눈에 예외 처리 영역이 어딘지 눈에 들어온다는 거, 일단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수업을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의 예외 처리 메커니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키워드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잘 이해를 하시면 예외 처리 메커니즘의 반을 이해하시는 것이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try고요. 두 번째는 catch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hrow인데, 자, 넘어가서 일단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여기 try 블록이 있고 그 다음에 캐치 블록이 있습니다. 이거를 말로 풀어보면 어떠한 의미가 되냐면 try 블록 내에서 발생한 예외를 캐치 블록에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try와 catch는 하나의 문장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try 블록 다음엔 반드시 catch가 와야 되지, 뭐 try 블록, catch 블록 동떨어져서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ry 블럭만 올 수도 없고 catch 블럭만 올 수도 없습니다. 항상 try와 catch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항상 이렇게 try 블럭 다음에 catch 블럭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예외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try 블럭으로 감싸고요. 그 다음에 그 영역에서 발생된 예외를 처리하기 위해서 try 블럭 다음에 바로 catch 블럭을 이어서 선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냥 입에다가 한번 좀 말을 붙여보세요. try 블럭 내에서 발생한 예외는 캐치 블럭에서 처리를 한다. 일단 그냥 이것만 입에 붙이시면은 소스 코드를 통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throw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throw라는 문장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예외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자, 예외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제가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예외 상황이 발생이었음을 알려주는, 그걸 보통 우리가 예외 발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좀 의미가 정확히 와닿지는 않네요. 그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throw 문장은 예외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키워드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일단은 아직 전체적인 거 그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입에다가 한번 붙여보세요. try 블럭에서 발생한 예외는 catch 블럭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 예외는 throw라는 키워드에 의해서 발생되어진다. 일단 그냥 입에다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요. 뭐냐면 예외 상황이 발생되었으면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앞의 예제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b가 0이라면 예외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지금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if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외 상황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외 상황이 발생이 되었으면 자, 지금 시스템에다가 알려줘야 됩니다. 무엇을 알려줘야 되냐면은 예외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throw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이 EX는 뭐냐? 바로 예외가 발생했음을 알려주었다, 예외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데이터예요. 자, 그런데 이 데이터는 기본 자료용 변수가 올 수도 있고요. 뭐 정수가 올 수도 있고 상수가 올 수도 있고 뭐 포인터가 올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다 올 수 있습니다. 클래스의 객체가 올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사용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얘기도 조금 뒤로 미루고요. 아무튼 예외가 발생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데이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자, 만약에 예외 상황이 발생이 되면, 자, throw ex라는 문장에 의해서, 자, 예외가 발생이 되었음이 알려지고요, 시스템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예외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이 예외가 try 블럭 다음에 오는 catch 블럭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예외 상황이 발생이 되었음을 일단 확인을 하고,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throw라는 문장에 의해서 시스템에 예외가 발생이 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throw 문장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ex라는 값이요, 자, 예외가 발생이 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그 예외는 우리가 보통 이 EX라는 것을 가리켜 보통 예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외 상황이 발생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한 이 데이터를 그냥 줄여서 예외라고 하거든요. 이 예외는 누구에 의해서 처리가 되냐면은 이 예외를 감싸고 있는 try 블럭 다음에 등장하는 catch 블럭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외가 처리가 되었다라는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자, 이 EX라는 데이터가 있죠. 이 데이터가 캐치 블럭에 의해서 전달되는 그 순간 예외는 처리가 되었다라고 인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캐치 블럭을 좀 자세히 보자고요. 자, 지금 보면 무엇하고 비슷하냐면 마치 함수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리턴 타입이 없고, 자, 리턴 타입이 없고 리턴하지 않는다라는 특성만 제외하면 마치 그 형태가 함수하고 비슷하죠. catch라는 이름의 함수인데 인자값으로 무엇을 받는다라는 선언.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동작하는 원리를 보면 함수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리고 예외가 전달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캐치 블럭에 의해서 예외가 처리되기 위해서 여기서 발생된 EX라는 예외는 캐치 블럭으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전달되는 방식이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은 함수 줄과 비슷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try 영역 내에서 발생한 예외 EX는 물론 throw라는 문장에 의해서 이것이 예외라는 것이 알려져야 되겠죠. 자, try 블럭 다음에 등장하는 catch문에 전달이 되는데 처리해 달라고 전달을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캐치 블럭에다가 예외가 발생했으니 적절히 처리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전달하는 방식은 함수 줄과 유사하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EX를 마치 우리가 매개 변수 전달하듯이 함수 줄 시 매개 변수 전달하듯이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EX라는 이 데이터가 이쪽으로 전달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의한 적절한 코드가 여기서 실행이 되면서 예외는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좀 생소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몇 번이고 좀 입에 붙여보세요. 그래야지 소스 코드를 보면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생소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입에서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작업을 많이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실질적인 예제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